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뜨고 와서 마지막 테두리 두르는 단이에요. 자, 시작은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사슬 하나 뜬 다음에 고랑에 짧은뜨기 5개 떠주는데 이때 꼭 잊지 마시고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돗바늘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수링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3코 정도 뜨고 나면 자리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를 이렇게 밀게 되면, 당기게 되면 라인이 다시 나오게 되죠. 셋, 넷, 5개 짧은뜨기를 이제 고랑에 넣어 줄 거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면 되는데, 이때 고랑을 뜨고 나면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코머리가 숨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편물을 뒤쪽으로, 뜨고 있는 실을 뒤쪽으로 당겨서 첫 번째에 있는 한길긴뜨기에도 짧은뜨기를 뜰 수 있도록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볼게요. 자, 무늬가 있는 면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6코 뜨고 나면 사슬두개로 넘어갔던 공간이 나오게 돼요. 무늬의 공간이 나오게 되죠. 이때 이 공간에도 코에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고랑에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2코 해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 모서리는 짧은뜨기 5개, 또다시 한 코에 하나씩 뜨고 나서 모서리는 짧은뜨기 5개 해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전체를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마지막 위치까지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듭 짓지 말고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을 놔두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듭 없이, 사슬 없이 그냥 바늘에서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돗바늘에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연사가 안 돼서 가닥가닥 있는 실은 이렇게 반 접으면 바늘 안에 잘 들어가요. 바늘 접어서 바늘 안에 넣은 다음에, 자, 우리가 단수링 첫 번째 코에 걸어놨죠. 반에 들어가는 위치는 두 번째 코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코를 고랑에 빼뜨기 했던 것처럼 빼뜨기 라인 없이 마지막 코를 마무리하면서 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짧은뜨기로 들어갈 거고요. 혹여라도 단수링 걸어두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세면 여기 기둥사슬이 있기 때문에 좀 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끝에서부터 되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 짧은뜨기는 한길긴뜨기 위에 코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즉 첫 번째 옆에 있는 끝부터는 네 번째 코, 시작부터는 두 번째 코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단수링을 제거를 하지 말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코 모양이 되도록 일정하게 좀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 당겼던 걸 그대로 실이 나와 있는 현재 위치로 들어가는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매듭선이 하나 더 있죠. 얘까지 같이 넣어줄 거예요. 당겨서 나온 위치로 들어가는데 매듭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때 첫 번째 코에 뒷줄에 있는 줄, V코에서 뒷줄에 있는 줄까지 함께 걸어서 3줄이 걸리도록, 바늘 위에 3줄이 놓아지도록 해서 실을 빼주시면 되고요. 코 모양을 일정하게 맞추게 되면, 자, 마지막 짧은뜨기, 그런 다음 첫 번째 코 빼뜨기로 하면서, 물론 마지막 코를 빼뜨기로 연결을 하지 않았지만 빼뜨기 라인 없이 일반 코 형태로 V자 코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돗바늘로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꼬리실은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 기둥 아래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꼬리실 남겨뒀던 거, 얘가 물론 바닥으로 가진 않아서 이 중앙에 있는 매직링이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꼬리실 어느 정도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돗바늘에 좀 끼울 수 있는 양이다 하시는 분들은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진행 방향 그대로 한 바퀴 더
둘러주시면 돼요. 자, 이 방법은 매직링을 두 가닥으로 뜨기가 어려울 때, 모자 뜰 때도 저는 흔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요. 굳이 매직링 두 번 감을 필요 없이 어쨌든 꼬리실은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할 때 애초에 조금 길게 꼬리실을 남겨둬서 한 바퀴를 이렇게 기둥 아래쪽으로 둘러주게 되면 훨씬 더 탄탄해진 기둥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숨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도 그냥 별도의 매듭 없이 실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티브 두 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짧은뜨기를 몇 단을 떠야 할지는 저랑 같이 함께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메모지를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자, 저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쭉 둘러줘서 밑부분, 옆부분을 떠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를 세실 때 여기 모서리 넣었던 짧은뜨기 빼고 한길긴뜨기 기둥이 몇 코인지 일단 세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혹시라도 옆부분이 굳이 요 폭이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돗바늘이나 혹은 코바늘 이용을 해서 안쪽 면과 안쪽 면이 만나도록 해서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셔도 무관해요. 그렇지만 저는 폭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전체 코스 세어봤더니 저는 46코가 나왔어요. 한쪽 면에 기둥 46코, 여기도 46코, 여기도 46코가 되고 모서리에 추가로 양쪽 바닥 모서리죠. 바닥 모서리에 짧은뜨기 5코, 그리고 윗부분은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5코 중에서 중심코까지 총 3코, 여기도 중심코까지 총 3코, 이만큼의 단을 떠주셔야 돼요. 그러면 46을 3번 하게 되면 전체 단수가 저는 138단, 그리고 여기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되죠. 10단, 그리고 요 총 6단에서 양쪽에 한 단씩은 짧은뜨기를 테두리를 둘러주면서 떠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론 3코를 사용을 하지만 한 코씩 빼서 총 2코씩이죠. 2코 해서 4코를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52단을 떠주셔야 되는 거죠. 짧은뜨기 진행 단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보면서 짧은뜨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코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폭만큼 만들어주시면 돼요. 넓은 가방을 원하시면 그만큼 폭을 더 길게, 애초에 기초 코스를 길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좀 적당한 코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10코 안쪽으로 떠주시면 되는데 처음 사슬 한번 떠볼게요. 저는 매직링 이용을 해서 떠요. 매직링으로 매듭사슬 만들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 저는 이렇게 10코를 이용을 해서 떠줄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기둥사슬 하나. 그럼 총 11개의 짧은뜨기를 떴고 우리가 뜰 때 보통 이렇게 두 번째 줄에 걸어서 뜨지만 두 번째 줄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려보면 뿔뚱하게 나와 있는 한 줄의 가닥이 있죠. 코산이라고 하는 코산에 떠줄 거예요. 뒤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는 라인,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시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저는 총 10코가 되겠죠. 이 코스는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돼요. 더 짧게 뜨셔도 되고 훨씬 더 길게 뜨셔도 돼요. 코산에 뜨는 게 어렵지만 마지막 테두리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동일하게 양쪽이 동일한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거면 이렇게 좀 귀찮지만 코산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뒤쪽 줄 한 가닥에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를 뜰 때는 바늘 넣고 꼬리실 남아있죠. 얘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과 바늘 사이에 넣어서 뒤쪽으로 숨겨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저는 지금 떠야 하는 152단 중에서 한 단을 뜬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사슬 기둥 하나 해서 편물 돌린 다음에
이때 꼬릿이 이렇게 안고 가면서 떠줄 거예요. 숨겨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숨겨주면 나중에 마무리를 안 해도 되겠죠. 코를 숨기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전체로 해서 152단을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동일하게 세긴 어렵기 때문에 좀 길게 뜨신 다음에 50코 단위로 단수링을 걸어 두시면 단수 확인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뜨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필요한 152단을 모두 떠줬어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할 때 저희가 원래 필요한 단수에서 2단을 작게 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을 뜨기 시작하면서 테두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뜨고 나서 사슬 하나 한 다음에 편물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한 코에 하나씩 한 단을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와서 마무리는 여기 첫 코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뜬 다음에 이제부터는 코가 다 사용이 됐으면 단마다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방금 떴던 그 현재 단에도 똑같이 기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두 번째 단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단마다 하나씩 전체를 삥 둘러서 테두리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테두리를 뜨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돗바늘로 연결을 할 때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코를 조금 더 잘 찾고 깔끔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을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둘러주면 나중에 바느질 할 때도 코 모양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을 할 때 코 전체 한 코에다가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 기둥에 넣어서 뜰 수 있도록 V코 보이는데 그대로 바늘 넣어서 반절만 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똑같이 두 가닥만 바늘 위에 올라가도록 둬서 짧은뜨기, V코에도 짧은뜨기 해서 전체 테두리를 모두 두르고 나서 실 마무리 하지 않고 연결할 때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실 마무리 할 때 감침질 해야 되는 여유의 실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길이, 내가 떴던 전체 길이를 한번, 자, 여기 꼬리실 있죠? 한 번 왔다가 왕복으로 진행을 하고 절반 정도 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런 잘 끊어지는 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여러 번 그냥 감침질을 실을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 잘라주고 역시나 똑같이 별도의 매듭 없이 실을 빼내서 돗바늘로 마무리한 이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마무리 위해서 빼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실을 빼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을 미리 시켜줬어요. 그런 다음 위에 코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둘, 넷, 여섯, 여덟 번째인데 첫 번째 코에 베뜨기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우리 마무리 했었을 때처럼 두 번째 코 머리에 앞에서 뒤로 이동. 그런 다음 실은 꼬리실 나온 위치로 뒤로 이동하고 뒷 1항까지 모두 세 가닥 실이 걸려 있게끔 해서 마무리해서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코 크기가 일정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코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감침질을 해서 모티브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5개의 코 중에서 세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감침질로 연결을 해 나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닥을 한꺼번에 코에 모두 다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앞줄에 하나, 여기도 앞이랑에 하나, 두 줄씩만 해서 이렇게 두 가닥이 되도록 해서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 위치, 마지막 코 위치 여기죠. 둘, 넷, 여섯, 여덟 개 여기서부터네요. 여기 앞줄에 하나. 저는 앞 2랑에만 둘 다 연결해 줄 거예요. 앞 2랑에 바늘 한번, 일단 앞쪽으로 바늘을 빼줄게요. 실이 연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짧게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줄에 하나, 그리고 모서리에서도 짧은뜨기, 여기는 한길긴뜨기 위에 짧은뜨기죠. 하나, 둘, 세 번째 앞줄. 위치로 나왔죠. 한 번 더 같은 자리. 처음 부분이니까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저는 감침질로 연결해 줄 거고요. 이렇게 감침질을 해야지만 마지막 연결 부분이 삐뚤빼뚤하지 않고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코에는 뒷줄, 즉 앞쪽이죠. 뒷줄, 그리고 내 몸 앞은 앞줄, 서로 먼 곳에 라인들이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뒤쪽에 있는 건 뒷줄, 앞쪽에 있는 편물은 앞줄 해서 지금 꼬리실이 여기 있지만 시작은 오른쪽부터, 위쪽부터, 뒤쪽부터 해줄 거예요. 감침질 하나. 자, 그런 다음 똑같이 뒷줄, 다시 뒷줄.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당겨도 동방 18합처럼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실이다 라고 하시면 느슨하게 연결을 해놓고 한꺼번에 쫙 잡아당기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이런 실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코 한 코 마무리를 해주면서 꽉 조여주면서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안 나와 있는 쪽에 뒷줄, 그리고 앞줄, 서로 먼 곳. 그래서 이때 감침질을 할 때에는 이렇게 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넣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검지손가락을 넣어두고 끝에서 끝, 끝에서 끝, 서로 먼 곳끼리 연결을 해주도록 이렇게 감침질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데 혹은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감침질로 연결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돗바늘 감침질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에 코만 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 혹은 짧은뜨기로 연결을 하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건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전체 자, 끝까지 그럼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서 오겠죠. 끝부분까지. 그런 다음 다시 반대쪽에서는 세 실을 연결을 해서 다른 쪽 마주보는 앞쪽 면까지도 전체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위쪽 부분 뜨개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겉면 연결을 할 때 가방의 위쪽 부분이 어느 쪽이 오면 좋을지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방향이 다르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혹은 방향이 한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양쪽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도록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한쪽 면은 무늬가 위쪽으로 가도록 한쪽 면은 무늬 없는 쪽이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반전 매력으로 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전체 다 연결을 하고 이제 이 부분 뜰 때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가방의 연결은 모두 다 해줬고요. 이제 윗부분 뜨면서 가방 손잡이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볼게요. 자, 저는 처음에 기초코 10코를 잡았으나 양쪽에 한 코씩 더 추가로 테두리를 둘러줌으로 인해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영상 찍고 나서 중앙의 코수를 8코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8코에다가 양쪽 테두리 한 코씩 해서 전체가 총 10코가 됐을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초를 14코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테두리가 한 단씩
총 양쪽이 생기기 때문에 16코를 옆면에서 주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는 여러분 편한 데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중앙보다는 끝쪽에 이음새가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편한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스를 볼 때 이미 양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코를 여기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 해서 저는 여기가 첫 코가 맞죠. 그런데 혹여라도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 개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모서리에 있는 코에 넣어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걸려있는 코하고 여기 걸려있죠. 걸려있는 한 줄의 라인과 뒤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뒤쪽 라인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 바깥쪽끼리 서로 감침질을 해줬기 때문에 뒤쪽의 라인 하나는 짧은뜨기의 V자 중에서 뒤쪽의 라인 하나는 뒤로 이동을 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뒤쪽에서 코를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짧은뜨기로 일단 2단을 먼저 둘러줄 거예요. 실 걸어와서 사슬 하나 기둥코 만든 다음에 짧은뜨기를 방금 바늘 넣었던 위치부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요 꼬리실들 혹여라도 꼬리실, 이음 꼬리실도 정리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왔어요. 이렇게 연결했던 꼬리실이 아주 길게 남아있죠. 이 연결했던 꼬리실 또한도 짧은뜨기를 뜰 때 이렇게 같이 숨겨가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전체 2단을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짧은뜨기 2단을 전체 두르고 왔고요. 이제 그 다음 짧은뜨기를 뜨면서 가방끈을 만들 위치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체 코스에 나누기 4를 해서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슬 이동한 거, 사슬고랑 빼고 한길긴뜨기만 46코였어요. 그래서 46코 나누기 4 해서 그러면 11점 땡땡땡땡땡이 나오겠죠. 그럼 11코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해서 일단 단수링을 11코에 해당하는 위치에 일단 걸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도 똑같이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같은 위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방끈 위치가 적당한지, 여기 중앙폭 부분이 너무 좁진 않은지, 혹은 여기가 좁진 않은지 보시고 저는 딱 이렇게 4분의 1을 계산을 했을 때가 안정적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짧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옆부분에서 폭을 만들어 준 만큼이 더 생기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폭을 저보다 훨씬 더 깊게 많이 뜨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뒤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가방 형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뒷부분도 돌려서 똑같이 11코에 해당하는 위치에 단수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때 11코를 세실 때 여기 사슬 2코까지 같이 포함을 하시면 되는데요. 둘, 넷, 여섯, 2코니까 8, 11코에 해당하는 곳 여기. 또 반대로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에 해당하는 코가 여기 코. 이렇게 해서 저는 마주 보도록 단수링을 위치를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위치를 먼저 계산을 해 두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짧은뜨기가 최소 3단에서 4단 정도는 나오게 돼요. 3단, 작게는 3단. 물론 훨씬 더 가방끈 얇게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신데 저는 사슬을 뜨고 사슬 뜰 때도 짧은뜨기 한 단이 들어가죠. 사슬 하나, 둘, 셋, 넷, 5단을 더 추가적으로 떠줬던 것 같네요.
둘, 넷, 5단. 그래서 더 그만큼 깊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더 높이는 추가된다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요 깊이, 가방이 훨씬 더 정사각보다는 직사각, 에코백 형태로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를 더 많이 뜨고 가방끈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저는 가방끈 뜨기 위해서 똑같이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떠야 하는 최종 위치는 단수링 걸려있는 위치까지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단을 마무리할 때는 저는 계속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줬어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코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계속 떠볼게요. 자, 이제 단수링 위치까지 떠주시는 거예요. 단수링 전코까지 뜰지 단수링 위치까지 뜰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돼요. 정하시되 모두 다 4곳 다 동일하게 저는 단수링 위치까지 뜰 거예요. 단수링까지 뜨고 사슬을 저는 모사용 4호로 떴던 건 90코로 만들어준 가방끈이고요.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실은 모사용 6코 이용을 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만큼 뜨시되 몇 코를 떴는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반대쪽 돌아와서 똑같이 떠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길이까지 사슬을 쭉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70코의 사슬을 떠서 왔고요. 사슬을 전체 뜬 다음에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사슬이 직선이 되도록 떠주셔야 돼요.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방향을 잘 두고 단수링 위치에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나서 또 단수링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반대쪽 위치까지는 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다가 단수링까지 뜨고 고리 만들었던 거 똑같이 70코 사슬뜨기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그렇게 뜬 다음에 가방끈을 뜰 때 여기 사슬 부분을 뜰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떠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슬이 뜬 만큼이 가방끈이 되진 않고요. 짧은 뜨기를 뜨고 나면 기초 사슬이 떴던 것보다는 살짝 조금 줄어들게 돼요. 그만큼 코를 넣어서 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한 코에 하나씩 이제 계속 짧은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법은 없어요. 자, 저는 이제 가방끈 짧은뜨기 해야 하는 위치에 오게 됐고요. 자, 여기 우리가 단수링 꽂아놨던 곳에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을 떠줬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줄여가면서 떠줄 거예요. 마지막 짧은뜨기와 가방끈의 첫 번째 사슬을 모아뜨기로 떠줄 거예요. 마지막 짧은뜨기에 바늘 걸어와서 미완성으로 하나, 그리고 이제 사슬 부분, 사슬의 첫 코 부분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보통 뜰 때 이렇게 윗가닥에만 뜨게 되죠. 윗가닥에만 뜨는 게 아니라 아랫가닥에 바늘을 건다 생각을 하게 되면 바늘을 넣어 볼게요. 넣으면 바늘 뒤쪽에는 이렇게 윗가닥과 코산이 V자처럼 함께 두 줄이 바늘 위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코를 뜰 때 아랫줄에만 걸어준다 생각을 해서 바늘을 아랫줄에만 걸고 그대로 실 끌어와서 세 가닥 되면 한꺼번에 빼주고 그럼 이제 모아뜨기 코가 만들어졌죠. 모아뜨기 코를 그대로 놔두는데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아랫줄에만 걸어준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떠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뜨고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모양의 가방끈이 돼요. 구멍 없이.
그래서 이렇게 아랫줄에만 걸어준다 생각을 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짧은뜨기를 단마다 진행을 할 때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건 계속 동일한데 요 모아뜨기 코와 그 다음 가방끈 사슬에 있는 짧은뜨기를 또다시 그 다음 단에서는 모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사슬의 짧은뜨기를 다 뜨고 또 모아뜨기 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계속 짧은뜨기와 가방끈은 모아뜨기로 점점 줄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위쪽으로 예쁜 모양의 가방끈이 나오게 돼요. 가방끈 부분에 짧은뜨기를 모두 뜨고 나면 한 코를 남겨두고 전체를 다 떠주시면 되고요. 또다시 한 코가 남았을 때 아랫줄에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미완성으로 빼고 다시 첫 번째, 자 지나치기 쉽죠? 첫 번째 짧은뜨기에 실 걸어와서 얘네들 모아 떠주고 이 모아뜨기를 계속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원래 썼던 샘플보다는 조금 실이 굵기 때문에 3단 정도만 떠도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모아뜨기 떴던 코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수링을 걸어두면 모아뜨기 코와 가방끈에 있는 두 줄을 또다시 모아뜨기, 여기도 똑같죠? 모아뜨기 코와 그 다음 가방끈에 있는 걸 두 코를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가방끈을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딱 3단을 더 뜨고 왔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뜨개 편물이다 보니까 가방끈이 훨씬 더 늘어날 염려가 있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마무리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마무리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당기거나 조이지 않고 당기거나 느슨하게 뜨지 않고 코 크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면 이 부분이 빼뜨기 하지 않은 곳, 여기가 빼뜨기로 단 마무리 해준 곳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빼뜨기로 전체 단을 한 바퀴 둘러서 마무리할 때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두 번째 빼뜨기 라인에, 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빼뜨기 코죠. 그러면 두 번째 빼뜨기 라인에 똑같이 단 마무리, 돗바늘로 단 마무리 하셔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방을 마무리해 보는데, 자, 요게 조금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방 라벨 같은 거, 핸드메이드 라벨이나 혹은 저는 제 이름을 딴 이런 라벨 하나로 해서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한 마무리가 돼요. 예쁘게 한번 끝까지 마무리해 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